순창과 김제에서 연이어 메르스가 발병하면서 의심 신고와 문의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도내 첫 환자는 상태가 위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확진자 2명이 거쳐간 병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과연 언제 다녀갔는지, 그리고 어떤 접촉자들이 주의해야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대출 사기를 벌인 뒤 현금을 직접 인출하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꽃가게에 돈 꽃다발을 주문하는 신종수법이 늘고 있습니다. 새만금 송전철탑 건설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종교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기독교 일부 교단이 반대 주민과 행동을 함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0일 수요일 뉴스투데이입니다. 순창과 김제에서 연이어 메르스가 발병하면서 불안한 마음에 의심 신고를 하거나 예방 대책을 문의하는 전화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메르스로 입원한 70대 할머니가 폐렴으로 안타깝게도 사경을 헤매고 있어 지역사회의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순창에 이어 김제에서도 메르스 바이러스가 퍼졌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지난 하루 동안 보건당국에는 수백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미열과 기침 등 감기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대부분으로 이 가운데 3건은 메르스 검사까지 시행됐지만 다행히 음성으로 밝혀졌습니다. 순창 마을 지역에서도 일부 연락이 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검사를 바로바로 지금 해줬습니다. 역학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해가지고 검사까지 연결된 것은 3건이 있었습니다. 순창과 김제에서 발생한 메르스로 지금까지 도내에서 자가격리 등 관리 대상으로 분류된 사람이 600여 명에 이릅니다. 이번 환자 가운데는 김제 50대 남성이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이지만 순창의 70대 할머니는 상태가 매우 악화돼 인공호흡기 없이는 숨을 쉬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제부터 상태가 조금 더 안 좋아지셔가지고 조금 상황이 심각해진 그런 상황입니다. 자가격리 기간이 길어지면서 관리 대상자의 생계 대책도 사회 문제로 부상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저소득자의 경우 긴급복지제도를 활용하고 소득이 있는 경우 재난관리기금 또는 예비비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 위원장과 김성주 간사, 최규성, 강동원 의원, 그리고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도 잇따라 전라북도를 방문해 방역대책과 생계대책을 수기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이처럼 메르스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도내에서도 확진 환자가 거쳐간 병원 4곳이 이미 공개됐습니다. 만약 공개된 병원에 들렀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김하연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김제시 보건소에 하루 종일 문의 전화가 끊이질 않습니다. 메르스 확진자가 거쳐간 병원은 물론 진료한 의사나 환자의 주소지 등 신상을 묻는 전화까지 걸려옵니다. 업무가 돌아가지 못할 정도로 전화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 병원을 방문했는데 내가 그 메르스하고 관련이 있지 않느냐. 하지만 해당 병원에 다녀왔다고 해서 모두 메르스를 우려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내에 메르스 환자가 거쳐간 병원은 순창 최선영내과와 김제 우석병원 등 모두 4곳. 환자가 머물렀던 시점에 해당 병원을 갔고 이후에 고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경우 메르스를 의심해봐야 합니다. 순창의 70대 할머니는 고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 지난 4일 오전 11시부터 11시 48분 사이 순창 최선영내과에 머물렀습니다. 김제 50대 남성의 경우 고열 등으로 김제 우석병원에 지난 3일 오전부터 오후 2시까지 머물렀고 5일에는 김제 한솔내과에서 오전에 진료를 받은 뒤 7일까지 입원을 했으며 김제 미래영상의학과 의원에도 5일 10시쯤부터 1시간가량 머물렀습니다. 보건당국은 환자가 머문 시점 전후 30분을 전파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 해당되는 분들은 증상이 있든지 열이라든지 이제 그 호흡기 증상이 있으시면 가까운 그 보건소에 상담하고 신고를 해주시기를. 보건당국은 또 증상이 나타나기 이전, 즉 잠복기에는 전파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일상에서 과도한 우려를 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메르스 확진자가 거친 병원을 찾은 도내 학생들에게서 다행히 별다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삼성 서울병원 응급실을 다녀온 임실의 한 중학생과 김제 감염자가 접촉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익산의 한 고교생 모두 메르스 증상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 격리된 도내 학생과 교직원은 79명입니다. 한편 메르스 확진자가 나온 김제 지역의 학교 65곳이 모두 수업을 중단하면서 도내 휴업학교도 118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전라북도가 메르스 환자 발생 지역의 생계 대책과 격리시설 개선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어제 순창을 방문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환자 발생 지역의 농산물 판매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원을 요구하는 한편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노후된 음압병실에 대한 시설 개선과 격벽이 있는 환자 이송용 구급차 지원도 건의했습니다. 요즘은 대포통장 구하기도 쉽지 않고 지연 인출 제도가 있어서 범죄로 얻어낸 돈을 찾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돈 꽃다발을 이용해 현금화하는 신종 범죄가 늘고 있습니다.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꽃집으로 들어갑니다. 장미꽃송이에 5만 원권을 두른 꽃바구니에서 금액이 맞는지 세어봅니다. 대출 사기 인출책 33살 김모 씨입니다. 이 꽃집도 지난 3일 김 씨로부터 500만 원을 송금받고 장미 꽃바구니를 만들어달라는 의뢰를 받았습니다. 결혼기념이라고 하면서 와이프한테 명품 백만 사주다가 이번에는 현금으로 주고 싶다고 그러면서 500만 원을 저한테 송금을 했죠. 김 씨 등 일당은 지난달 중순 35살 고모 씨 등 3명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고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받아 저축은행 등 4곳에서 1억 3천만 원가량을 대출받았습니다. 이들은 ATM을 이용해 돈을 인출하면 덜미를 잡힐 걸 우려해 꽃집을 이용했습니다. 전주와 군산, 광주의 꽃집 10곳에 500만 원씩을 송금하고 돈 꽃다발을 만들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큰 금액의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꽃집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습니다. 도액의 주문이 들어오면 의심하고 주문자의 신분증을 확인한 후에 이런 돈다발을 만들어줘야. 경찰은 김 씨를 구속하고 총책 등 대출 사기 일당을 쫓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도와 교육청의 추경 예산안을 다루는 도의회가 열렸는데 회의장 안팎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어린이집 원장들이 김교육감을 향해 침묵 시위를 벌였고 도의원들의 항의성 발언도 튀어나왔습니다. 이종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라북도와 전북교육청의 추경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제322회 도의회 임시회가 개회했습니다. 출석한 김승환 교육감이 올해분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이어갑니다. 당면한 현안 사업들을 해결하기에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때맞춰 방청석에 있던 100여 명의 도내 어린이집 원장단이 일제히 퇴장합니다. 이들은 회의장 밖 복도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지 않은 김교육감을 향해 침묵 시위를 벌였습니다. 아직 추경 예산에 누리교육과정 예산을 세우지를 않으셨대요. 그래서 이어진 김교육감과 도의회 교육위원들 간의 간담회. 메르스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지만 회의 말미에 도의원들은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꺼내며 항의했습니다. 그 예산 처리도 안 들어가요. 추후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 오늘 지금 위원장 이걸 간담회가 내일서 간담회라고 하시면서 아니 질문도 못 드립니까, 교육감님? 김교육감이 답변하지 않자 간담회는 어색한 분위기 속에 끝났고 김교육감은 서둘러 도의회를 떠났습니다. 추경 예산을 다루기 위한 임시회가 첫날부터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며 누리과정 문제가 최대 쟁점이 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이종휴입니다. 갑질 논란 도의원이 도의회 윤리위원회에 회부됩니다. 어제 열린 도의회 임시회에서는 해외 연수 중 새벽에 라면을 요구하고 비행기 좌석 교체를 요구하는 등 갑질 의혹이 제기된 정진세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의원은 별도로 최근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양모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사과를 했으며 갑질 논란이 함께 제기된 강모 의원은 윤리특위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젯밤 10시 반쯤 고창군 신림면 고인돌 휴게소 부근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80km 지점에서 7.5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5톤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뒷차 운전자 44살 최모 씨가 숨지고 앞차 운전자 49살 변모 씨가 다쳤습니다. 경찰은 숨진 최 씨가 앞서가던 차를 미처 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새만금 송전철탑 건설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종교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일부 교단이 시국기도회를 열고 대안노선이 관철될 때까지 주민들과 함께 행동하겠다고 밝혀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정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만금 송전철탑 반대 릴레이 단식 농성이 이어지고 있는 옥구 농협 앞. 주민과 목회자 등 2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가 마련한 새만금 송전철탑 노선 변경을 위한 시국 기도회가 열린 겁니다. 가뜩이나 바쁜 농번기에 재개된 철탑 공사로 반대 주민들은 농사일조차 제대로 하지 못해 2중, 3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현실을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밤낮이 없어요. 막 그렇게 와서 공사를 하니까 주민들은 이제 아주 절박하잖아요. 철탑에 들어오면 안 되는데. 그래서 모내기 포기하고 보리 비는 거 포기하고. 이에 따라 기독교 장로회 총회가 성명을 통해 농번기 송전철탑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에 합의하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전면적인 재검토 및 기존 노선과 대안 노선 간의 타당성 우위 여부에 대한 진상조사가 즉각 진행되어야 한다. 기독교 장로회는 또 원만한 갈등 해결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국민권익위원회가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대안 노선으로 변경할 것을 군산시에 요청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반대 대책위와 함께 행동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끝까지 우리 주민들과 함께 해서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몸으로 행동하는 기도를 할 것입니다. 지역의 반대 움직임이 기독교계로 번지면서 새만금 송전철탑 건설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진호입니다. 익산 국토관리청을 분할하려는 정부의 추진 계획에 정치권이 저지에 나섰습니다. 익산이 지역구인 이춘석 국회의원은 국토교통부 1차관에게서 익산 국토청 분할은 전북도민의 정서와 지역균형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조만간 국토부와 행자부 장관을 만나 단판을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정희 의원도 익산 국토청을 분할하는 것은 호남 민심을 양분하는 것이라며 계획을 백지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주시민회는 어제 도회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라북도 금고를 운영하는 농협의 협력사업비가 금고 1일 평균 잔액의 1%인 23억 원인 반면 도교육청의 경우 0.1%인 3억 원으로 규모가 천차만별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민회는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협력사업비가 지나치게 적고 예산에 편성되지 않는 사례가 여전히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김제 군사기지 주변 지역 토양 오염에 대해 정화 대책이 추진됩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2일 도의회 정호영 의원이 문제 제기한 황산면 덕조마을의 토양 오염에 대한 종합대책을 추진하기로 하고 오늘 국방부, 환경공단 등과 간담회를 갖고 토양 오염 조사위원회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조사위원회는 과거 미군 미사일 기지와 국군 방공 유도탄 사령부가 주둔하면서 덕조마을에 오염이 발생했다면 국방부의 토양과 지하수 정화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전국농민회 전북도 연맹과 6.15 남측위원회 전북본부는 어제 전주 용정동에서 북한에 보낼 통일쌀 모내기를 하고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6.15 남북 공동선언 15도를 맞아 민족 공동행사를 추진했지만 정부의 개입으로 무산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하고 남북농민 추수 한마당이 이뤄질 수 있기를 기원하며 모내기를 했습니다. 완주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분양률이 90%를 넘어섰습니다. 또 전국 8개의 거점 도시에서 개최되는 트루드 코리아가 무주군에서 열렸습니다. 이 밖에 시군 소식을 고차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동차 부품업체인 세실정밀 등 세계 중견기업이
완주 테크노밸리 산업단지에 입주하게 됩니다. 완주군과 투자 협약을 맺은 세신정밀과 통신장비 케이스 생산업체 SMN테크, 물류업 전문업체인 진로지스틱은 올 하반기부터 4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총 130억 원을 들여 공장을 짓고 50여 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산업 인프라 및 물류 여건이 마음에 들어 테크노밸리 산업단지에 입주를 결정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완주군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 완주군 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제도로사이클 대회인 투르드 코리아 2015 대회가 3년 연속 무주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8일 무주에 도착한 200여 명의 선수와 관계자들은 태권도원에서 2박을 하고 관내를 6바퀴 순환하는 서킷 경주를 치른 후 여수를 향해 출발합니다. 이번 대회의 거리는 1249km로 부산을 출발해 구미와 무주, 여수, 강진, 군산, 대전을 거쳐 서울까지 가는 일정으로 오는 14일까지 진행됩니다. 투르드 코리아 2015 대회가 무주에서 3년째 개최되고 있는데요. 대회가 성공리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병활동의 근거지이자 6.25 전쟁의 비극을 간직한 순창군 회문산 역사관이 새 단장을 마치고 역사교육의 현장으로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호국 보훈의 달에 맞춰 문을 연 역사관에는 역사와 문화가 접목된 향토학습과 안보교육 공간이 마련됐으며 과거 빨치산 사령부가 사용했던 지하 벙커 모형과 동학군 투쟁활동 기록 등이 전시됩니다. 남원시가 기후변화 대응 실천 방안으로 업무용 차량을 전기자동차로 구입해 본격적인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시청에 배치된 전기자동차는 5인승 승용차로 1회 충전으로 148km를 주행할 수 있으며 일산화탄소와 미세먼지 등을 감축하는 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왕실사당인 종묘를 재조명하는 전시가 오는 21일까지 국립전주박물관에서 열립니다. 제31회 군산 새만금 한중 국제사진 촬영대회 수상작이 오늘까지 군산 예술의 전당에 마련됩니다. 전북 지역의 유능한 예술인을 발굴하기 위한 전북 청년전이 전북 도립미술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전주 광주 물빛 수채화 교류 전시회가 14일까지 교동 아트미술관에서 열립니다. 소혜정 개인 전시회가 내일까지 익산 어양동 W미술관에 마련됩니다. 익산 주얼리 산업 육성 사업 성과 보고회가 내일 패션 주얼리 공동연구개발지원센터에서 열립니다. 전주시립도서관이 제4회 독서 마라톤 대회를 9월 30일까지 진행하고 참가자를 신청받습니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은 이달 말일까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포스터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혼불 기념사업회와 전주문화방송이 8월 30일까지 제5회 혼불 학생문학상을 공모합니다. 전라북도 기후변화교육센터가 기후변화교육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학생을 모집합니다.